기억나실 거예요. 축을 선택하고 자, 클릭해도 되고 혹은 면을 선택하고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이드가 나옵니다. 자, 선택하고 지우면 또 지워져요. 자, 다시 볼까요? 테이프 메주어죠? 선택하고 자, 한 500mm만 빼볼까요? 자, 이렇게 제가 빼봤습니다.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선택하고 500mm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클을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교차점에서 서클을 그린 다음 이레이즈 명령어로 여기를 지우면 이렇게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돌아가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쪽에 아크를 그리는 게 있습니다. 2포인트 아크, 3포인트 아크, 그 다음 파이. 2포인트 아크입니다. 자, 시작점에서부터 쭉 드래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점이 나와요. 탄젠트 오브 엣지라고. 자, 여기까지 그린 다음에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포인트 아크입니다. 교차점에서 드래그 시작합니다. 자, 이때 탄젠트 투 엣지 나오죠? 이때 더블 클릭. 다시 한번 볼까요? 테이프 툴을 이용해서 자, 500mm 띄웠습니다. 그냥 드래그 시작하면 돼요. 여기 교차점에서 드래그를 시작 쭉 합니다. 자, 나왔죠? 이때 뗍니다. 그럼 계속 올라가죠? 여기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실까요? 프렌 푸시로 쭉 돌출을 시켜볼까요? 얘도 한 500mm만. 자, 제가 이렇게 돌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클을 그려보죠. 여기다가 반지름 250인 원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프렌 푸시를 쓸 건데요. 이렇게 누르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얘가 바닥면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바닥면까지 들어갑니다. 바닥면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나게 됩니다. 구멍 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프렌 푸시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그냥 들어가요. 근데 쭉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엔드 포인트 나오고 여기 에지 페이스라고 나옵니다. 이때 클릭하면 구멍이 나게 됩니다. 얘가 만약에 그 아래로 더 내려가 버리면 이렇게 밑으로 더 내려가 버리면 이렇게 밑에 생성이 돼요. 밑에 생성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면이 일치가 되면 온페이스라고 해서 면이 일치가 되면 구멍이 납니다. 구멍 내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클릭하고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프렌 푸시로 클릭한 다음 안으로 쭉 내려가죠. 보시면 온페이스라고 뜨죠? 이때 클릭하면 구멍이 납니다. 구멍 내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제 옵셋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프렌 푸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옵셋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옵셋이라는 아이콘이에요. 이게 옵셋이라는 아이콘인데,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제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500,500이라고 제가 사각형을 그렸어요. 옵셋이란 얘기는 간격을 띄워 경계를 복사하는 명령어, 그게 옵셋입니다.
CAD에서는 엄청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자, 옵셋이라는 명령을 누른 다음 해당 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방향을 지정할 수 있겠죠. 어느 쪽 방향인지, 그 다음에 해당 값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엔터. 그러면 이렇게 간격이 떨어진 상태로 면이 복제가 됩니다. 프레임 푸시로 돌출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화살표 방향을 이용해서 모양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네, 900, 2100 900에 2100으로 이렇게 세웠고요. 자, 물론 이제 나중에는 조금 더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안쪽으로 30mm만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를 3등분 해볼까요?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840이고요. 그러면 840이니까 얘를 얼마로 갈까요? 엔터 나누기 3. 얘는 안 들어갈, 얘는 안 되는구나. 얘는 안 들어가네. 자, 840이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절반만 나눠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렉탱.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나씩 나눠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눠 보자고요. 아니면 이제 크기를 지정해서 나누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20이니까 렉탱글 420, 350 420, 350 이렇게요. 420, 420, 350 420, 350 420, 350 뭐야 420, 350 420, 350 420, 350 자, 이런 식으로 쭉 나눠 봤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서 안쪽으로 조금씩 더 나누기는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눠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요. 30mm씩만 나눠 보자고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나눠 봤고요. 그다음에 가운데는 구멍을 뚫어 볼까요? 창문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프레임 푸시로 이런 식으로. 통창이죠, 이런 거. 통창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120. 얘는 앞쪽으로 한 10mm만 이런 식으로 (10mm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또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옵셋을 엄청 많이 써요. 우리가 크기를 만드는 게, 위치를 만드는 게 대부분 다 옵셋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옵셋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기 구멍을 내고 싶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보여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선택 툴로 면을 선택하고 지우면 돼요. 그리고 프레임 푸시로 돌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방식인 거죠. 자, 두 번째는 똑같이 이렇게 돌출을 한 다음, 돌출됐죠? 그 다음 여기서 프레임 푸시, 옵셋으로 적당히 간격 띄우고 역시 프레임 푸시로 이렇게 온페이스가 나올 때까지 클릭해주면 구멍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구멍 내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개예요. 면을 만들어서 옵셋을 만들고 돌출하느냐, 프레임 푸시 만드느냐, 아니면 프레임 푸시로 먼저 두께를 만들어 놓고 옵셋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프레임 푸시를 할 거냐. 차이점은 그겁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원점에서부터 서클을 그리시면 돼요. 서클. 그 다음에 반지름이 500이네요. 네. 그 다음에 테이프 메주어로 원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위치를 500, 500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마이너스 500, 500 이렇게요. 상대좌표 쓰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자,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렇게 하고 500, 500, 다시 마이너스 500, 500,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 하시면 돼요. 원점 클릭 후 다시 원점 클릭 후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점을 두 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점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서클 반지름 300, 다시 서클 반지름 300. 그럼 교차되는 지점은 지우시면 되겠네요. 지우개로. 그 다음 오늘 공부했죠? 투포인트 아크. 자, 어디서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할까요? 자, 쭉 드래그, 더블 클릭. 자, 여기서부터죠. 쭉 드래그, 더블 클릭, 쭉 드래그,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네. 그러면 일단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선들은 지우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역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먼저 풀앤푸시로 밀어 넣습니다. 올리는 거죠. 370mm 올리고, 그 다음 옵셋으로 30mm, 그 다음 다시 풀앤푸시로,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다시 30mm로, 그 다음에 면 지우고, 그 다음 풀앤푸시로 370mm. 그러면 어쨌든 결과는 두 개가 똑같은 거죠. 근데 그리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그리는 방식에 따라서 어쨌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 600,600, 그 다음에 풀앤푸시 60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렇게 합니다. 아까는 이렇게 면을 선택해서 풀앤푸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면을 이용해서 풀앤푸시를 했죠. 자, 이번엔 선택들을 이용해서 모서리를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모서리를 선택하고, 사이즈가 안 나와 있네요. 자, 200mm씩 가면 되겠네요. 자, 옵셋. 그러면 모서리만 선택하는데 이렇게 가요. 200. 다시 볼까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풀앤푸시 하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해당 면의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풀앤푸시를, 아니, 옵셋을 주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옵셋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죠. 여기 모서리와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기 모서리 선택하고 옵셋 200. 이런 모양이네요. 그 다음, 얘가 밑으로 내려가야죠. 400. 얘는 200. 자, 이런 모양이죠. 그 다음, 두께가 10mm입니다. 선택하고 10mm 선택하고, 얘는 컨트롤 키를 눌러야 되네요. 모서리를 선택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모서리 더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10mm. 자, 다시요. 선택합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하고 10mm 옵셋. 그 다음에 풀앤푸시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20mm만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 내리기 전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 나옵니다. 엔티티 인포. 내가 선택한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선택한 면에 대한 면적, 그 다음에 레이어, 그 다음에 재질, 이렇게 해당 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선택하면 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개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해당 정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엔티티 인포, 요소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엔티티 인포는 잘 살펴봐야 돼요. 나중에 우리 레이어 많이 사용합니다. 레이어도 여기서 바꿔요. 자, 그 다음에 머티리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머티리얼이 재질이란 뜻이에요. 내가 지닌 이 사물이 지닌 재질, 질감 효과, 이걸 머티리얼이라고 합니다. 재질은 크게 텍스처, 즉 이미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단순히 색상만 부여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보시면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고요, 컨트롤 T는 선택 해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A를 눌러보면 화면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선택합니다. 이와 같이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하고 T를 누르면 선택 해제가 됩니다. 전체 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셀렉트라고 하는 머티리얼에 보시면 여기 셀렉트가 있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컬러라고 있습니다. 색상이란 뜻이에요. 여기 있는 색상 하나 부여해 볼까요? 자, 하나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페인트 톤이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아이콘을 버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전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누르면 이와 같이 전체 다 내가 지정한 색상이 이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색상을 부여해 줄 때, 질감을 부여해 줄 때 쓰는 명령어예요. 이렇게 색상을 바꾸는데, 자, 이 중에 바로 이 부분,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눌렀죠? 그 다음에 얘를 누른 다음에 클릭하면 원래 초기 색상으로 되돌아갑니다. 여기 있어요. 이 아이콘입니다. 내가 얘를 눌러서 줬어요. 여기는 이 아이콘을 누르고 또 줘보세요. 여기는 재질입니다. 이 아이콘은 디폴트예요. 초기 값입니다. 초기 처음 만들었을 때 재질이란 뜻이에요. 선택하고 내가 재질 줬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처음으로 되돌려야 되잖아요. 선택하고 클릭해주면 초기 값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선택을 해제해 볼까요? 맨 위에, 자, 그 다음 디폴트 누르고 맨 위에만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프렘푸시를 주는 겁니다. 20mm, 20mm, 20mm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제물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또 하나 쭉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섀도우, 그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Use Sun for Shading, 그림자를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와 같이 그림자도 줄 수 있습니다. 누르면 안 나오고요. 체크하면 그림자 나오고요. 자, 그림자를 나타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윈도우 메뉴에 보면 여기 모델 인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눌러볼까요? 윈도우 메뉴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면 여기 지정학적 위치가 나옵니다. 여기 Add Location 누르지 마시고 여기 Set Manual Location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돼요. 자, 보시면 기본 USA로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니까 코리아로 바꿔야죠. 그 다음에 저는 독도를 쓸 겁니다. 132 북위 37 이렇게요. 자, 적어 드릴게요. 컨트리는 국가란 뜻이죠. 그러니까 코리아, 로케이션 뭐 서울, 청주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저는 독도, 그 다음에 북위 37, 동경 132.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약간 더 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대략 여기가 우리나라인 거죠. 그리고 OK. 그러면 위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UTC가 나옵니다. 시간대가 나오는데 영국이 그러니까 0시입니다. 영국이 0시고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9시간 빠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UTC 9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오전인지 오후인지, 그 다음 날짜 대략 8월 1일에 오후 1시로 놓으시면 대략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그림자가 이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동 명령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100이라고 했습니다. 이동 명령어에서 이렇게 이동 명령어에서 자, 그냥 이동이 되겠죠. 그죠?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복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썼어요. 200 엔터 그 다음에 곱하기 5개. 그러면 이렇게 5개가 복제가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맞떠 있어요. 자, 이렇게요.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다음 1000 엔터 슬래시 5개 엔터. 그러면 이렇게 복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배열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컨트롤 키를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간격이죠. 간격 사용하고 엔터. 그 다음에 곱하기 개수 혹은 전체 길이 혹은 전체 간격 엔터. 나누기 개수. 자, 사용하는 법 이해되시죠? 이게 예전에 우리가 무브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로테이트에도 적용이 돼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곱하기 개수, 나누기 개수.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을 합니다. 이동. 그냥 컨트롤 키를 안 누르면 이동이 돼요.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복제가 일어납니다. 방향을 지정하고요. 간격을 쓰고 엔터. 그 다음 곱하기 5개. 그러면 5개가 더 복제가 됩니다. 다시 볼까요?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전체 길이는 1000입니다. 엔터. 나누기 5개. 그러면 이렇게 5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한번 해보실까요? 자, 로테이트 명령어는 무브 바로 오른쪽에 있고요. 자, 로테이트를 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로테이트 할 건지, 어떤 방향으로 로테이트 할 건지 지정해 줘야 됩니다. 화살표로 먼저 지정을 해 주세요. 그 다음 원점을 지정하고, 아니, 선택이 먼저겠죠? 선택하고 원점 지정하고 방향 지정하고 회전하면 돼요. 회전하면 됩니다. 이때 컨트롤 키를 눌렀다 뗍니다. 그러면 복제가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한 칸 간격이 45도입니다. 45 엔터. 그 다음에 곱하기 7. 그러면 한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45도 간격으로 복제가 일어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다시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로테이트 버튼 누르고 방향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원점 지정하고 방향 지정하고 그 다음 컨트롤 키 눌렀다 떼고 자, 360도 한 바퀴를 돌아가는데 나누기 7 엔터. 그러면 자, 복제된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110쪽에 보면 원이 몇 개가 있네요. 자, 서클 안쪽에 있는 반지름은 300mm입니다. 그 다음에 원이 또 있어요. 반지름 100mm. 선택을 합니다. 해당 면을 선택하고 로테이트 원점 지정하고 첫 번째 각도 지정하고 컨트롤 키를 눌렀다 뗍니다. 그럼 이렇게 복제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360도 엔터. 나누기 7 엔터.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로테이트 할 때 45도 그 다음에 곱하기 7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제 과감하게 지우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과감하게 지워주세요. 여기가 지금 선이 여러 개가 겹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이 여러 개가 겹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들을 다 지워줍니다. 왜냐면 처음에 로테이트 할 때 면이 같이 복제가 되면서 이렇게 선도 같이 복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필요 없는 이런 선들은 가급적이면 지워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구멍을 내놓고 지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지울 때 확실하게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프렘푸시겠죠. 600mm 프렘푸시 600mm.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모양인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조금만 응용해 봅시다. 서클 아니면 테이프 툴로, 그 다음 100mm 아니지, 100mm가 아니죠. 얘가 몇 mm였죠? 300mm죠. 300mm. 그러면 포인트가 찍힌단 말이죠. 여기 포인트에서 다시 100mm. 먼저 얘를 그리는 거죠. 로테이트 원점에서 선택하고, 원점에서 방향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눌렀다 떼고 45 엔터 곱하기 7 엔터. 서클.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지울 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얘가 조금 더 유리하고 작업 결과물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프렘푸시로 600. 그러면 훨씬 더 결과물이 빨리 나오죠. 자, 먼저 렉탱을 그리면 되겠죠. 렉탱 500, 500. 그 다음에 사각형을 그리시면 돼요. 자, 테이프 툴로 그 다음에 이 꼭지점에서 Z축 방향으로 높이가 400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라인, 꼭지점, 교차점.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팔로우미도 공부했습니다. 팔로우미 면 선택하고, 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모서리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때 해당 모서리를 다시 잘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서리에서, 이 면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하면 위치가 이런 거죠. 이 테이프 툴을 이용해서, 자, 가운데 점을 찾아주고, 아니면 자, 이렇게 가네요. 가운데 점에서 이렇게 면 방향으로 올라가면 돼요. 높이가 180이네요. 여기인 거죠. 면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나서 서클을 그리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면에서 맞춰집니다. 이렇게 면이 맞춰져요. 반지름 80. 그 다음에 프렘푸시로 이렇게 띄웁니다. 높이는 300. 자, 선택 툴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로테이트 툴을 이용하는데 보세요. 면이 막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해당 면에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Z축을 지정한 다음 방향 지정하고, 방향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렀다 떼고 돌아가는 거죠.
360도 엔터 나누기 3 엔터. 4네요. 다시 선택하고 방향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시작점에서 360도 엔터 나누기 4 엔터. 그러면 해당 면 방향으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마지막으로 바닥은 닫아주시면 됩니다. 바닥 안 닫히네요. 바닥 안 닫힐 때는 라인을 그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면이 만들어지죠. 이제서 이제 지우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바닥에 책상 다리가 있어요. 70,70 그 다음에 풀앤푸시로 쭉 돌출합니다. 얘 높이가 얼마냐면 720이에요. 이렇게 720mm 돌출했습니다. 자, 이때 얼마짜리가 필요하냐면 이 아래로 이렇게 100mm짜리가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100mm 보이시나요? 자, 얘는 이제 조금 그리는 방식이 다를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쪽으로 뭐 렉탱을 그리셔도 좋고요. 이렇게 또는 테이블 이용해서 이 안쪽으로 100mm 내린 다음에 선을 따라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따라 그리셔도 괜찮아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때 잘 보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면이 이동되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바닥의 높이, 바닥면은 40에 40이에요. 근데 제가 전체 사각형을 70에 70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안쪽으로 30만 가면, 얘가 이 모서리가 이 안쪽으로 30mm만 가면 이렇게 위에는 두툼하고 위에는 두툼하고 아래는 가느다란 이런 형태의 책상 다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전체를 선택한 다음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메이크 컴포넌트라는 거하고 메이크 그룹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컴포넌트하고 그룹 두 가지가 나오는데 물론 두 개 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들어서 쓸 때는 컴포넌트를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씩 나누어서 쓸 때는 그룹으로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책상 다리가 4개가 있잖아요. 이 4개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수정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3개가 다 수정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럴 땐 컴포넌트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별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룹을 쓰시면 됩니다. 자, make component. 제가 여기다가 다리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create. 그러면 이와 같이 컴포넌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컴포넌트가요. 어디 갔을까? 여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컴포넌트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이 컴포넌트 트레이가 없으면 여기서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얼마든지 컴포넌트 트레이를 꺼냈다 감췄다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저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컴포넌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여기에 다양한 컴포넌트가 존재하는데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랜드스케이프 같은 거 여기는 없나요? 스태틱. 네. 여기 지금 현재는 안 올라오는데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 컴포넌트가 들어왔다는 사실인 거죠. 누르면 얼마든지 이렇게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똑같이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컴포넌트의 특징인데요. 자, 얘가
반대쪽으로도 복제가 일어나야 돼요. 1200mm.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이쪽 방향으로 1200mm가 되겠죠. 이렇게요. 이거 1200mm 복제가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쪽을 향하고 있어야죠. 지금 안쪽이 이쪽이잖아요. 얘도 안쪽이 지금 이쪽이란 말이죠. 이쪽을 향해야 돼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볼까요? 얘가 축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플립 얼롱, 여기 보시면 플립 얼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플립 얼롱이라는 게 나옵니다. 플립이라는 건 이거예요. 뒤집다라는 거. 옛날 핸드폰 보면 폴더폰이라고 해서 열렸다 닫혔다 하잖아요. 이거 플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뒤집는 걸 플립이라고 해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걸 플립이라고 합니다. 근데 컴포넌트의 레드 방향으로 뒤집다, 그린 방향으로 뒤집다, 그 다음 블루 Z 방향으로 뒤집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빨간색 방향으로 뒤집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얼론, 네, 레드 엑시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뒤집어진 거 맞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개를 같이 선택하고 얘가 750m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컨트롤 750mm.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쪽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지금 보시면 녹색 방향입니다. 오른쪽 버튼에 플립 얼롱, 네, 그린 디렉션.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딱 모양이 맞춰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쪽에 100mm짜리 두께는 안 나와 있는데 100mm짜리 사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얘는 30mm, 두께는 30mm 쓰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요. 클릭하고 자, 이렇게요. 두께를 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30mm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그럼 보면은 얘와 얘가 어떻게 돼요? 더블 클릭하는데 따로따로 선택이 돼요. 따로따로 선택됩니다. 이게 그룹 컴포넌트의 사용 목적입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풀앤푸시 100mm. 아이고 100mm란다. 30mm.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다시 볼까요? 더블 클릭. 얘가 이쪽으로 복제가 돼야죠. 자, 위치 맞추고 컨트롤 키. 마찬가지 더블 클릭. 이동 툴 누르고 컨트롤 키 한번 누르고 위치를 맞추면 모양 만들어지겠죠. 이때 얘가 이쪽 방향으로 10mm만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10mm만 들어가면 돼요. 더블 클릭. 얘도 이쪽으로 10mm. 더블 클릭. 조금 위치가 틀어졌네요. 얘도 이쪽으로 10mm. 그러면 이제 모양이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끝에서 저쪽 끝으로, 그 다음에 풀앤푸시로. 자, 어떻게 되나요? 면이 빠졌죠. 네. 자, 바로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메이크 그룹 합니다. 얘도 더블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자, 3번 연달아 클릭하시면 돼요. 3번 연달아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되나요? 저쪽 거 메이크 그룹 안 됐네. 여기가 메이크 그룹이 안 됐죠? 다시 선택하고 그 다음에 풀앤푸시로 30mm. 그러면 일단 형태는 만들어졌죠.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지금 가구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게 가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